조선 후기 문제풀이입니다. 자, 평이한 거는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가에 들어가는 거 보는 거죠. 자, 인조 반정이 1623년, 그다음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으니까 병자호란 이야기죠. 1637년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거는 1번이 정답. 그다음에 가에 들어갈 내용. 가에 들어갈 내용은 광해군의 정치를 찾는 겁니다. 광해군이 했던 업적, 이거 쉽죠? 대동법 최초로 한 거죠. 이원익이 건의했습니다. 대동법이 조선 전체에 퍼진 거, 전국으로 퍼진 건 숙종 때 시대의 전국 확대됐죠. 다음 대동법의 내용은 뭐죠? 맞아요. 특산물 대신에 토지 기준으로 1결당 12두 쌀을 내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쌀을 받다 보니까 특산물을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상인, 왕실 특권 상인이 생겨난다. 공인이라는 왕실 상인이 나타나서 이 왕실 상품을 구하러 다녔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볼 수 있던 모습. 지금의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등 오랑캐들이다. 변발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법이 훌륭하고 아름답다면 배워야 한다. 이게 연암집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박지원의 호입니다. 호. 호라는 게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라는 거거든. 이게 자기가 살던 곳을 보통 호로 만들어요. 연암, 제비바위라는 뜻이고 연암 박지원이라고 보통 부르죠. 연암 박지원. 그래서 이걸 보면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북학, 박지원이 이제 북학파니까 실학을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서 북학파, 다시 말해서 상업을 중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3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상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조선과 청이 압록강과 토문강, 요거는 맞아요. 숙종 때 이야기죠. 이게 부산 정계비, 청나라 목극동이라는 신하가 와서 세운 거죠. 그래서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했다. 자, 그 다음 5번. 다음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군사 조직. 삼수병을 편제했다. 훈련도감이죠. 유성룡이고 선조 때 일입니다. 직업 군인이었죠. 이게 계기가 뭡니까? 임진왜란.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직업적 성격의 상비군을 만들어냈다. 또 6번 볼까요? 임시로 뭔가를 설치했는데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여기서 처리하기 시작한 거야. 의정부는 약간 헛 이름만 되고 있죠. 비변사입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강화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 자, 방납하는 것이 풍습. 곡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중간에서 막혔다. 물건값이 3배, 4배. 방납의 폐단. 광해군. 대동법으로 고쳤죠? 5번. 너무 쉽다. 자, 그다음 8번 볼게요.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 군포 수입이 한 필로 줄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조의 균역법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군포 수입이 한 필로 줄었다는 얘기는 국가 재정이 감소했다는 얘기야. 원래 군포 수입이 1년에 군대 안 가려면 2필. 여기서는 이제 한 포라는 단위를 썼는데 2필이나 포나 똑같은 거예요. 1년에 군대 안 가려면 2필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줬잖아. 국가 재정이 줄어든 거라고. 그래서 영조가 실시한 균역법은 백성들은 좋아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돈 적게 내도 되니까. 하지만 국가 재정은 감소했어요. 해결해야지. 그래서 뭘 했냐면 어장세, 염세, 소금세 혹은 이제 어부들한테 세금 걷는 거죠. 소금 세금 걷어서 보충했고요. 선무 분관포 이건 양반들한테 걷었다고 합니다. 돈 많은 양반들한테 걷었고 결장미라 그래서 땅에서 세금 걷었어요. 토지세를 또 걷었어요. 1결당 2두 정도를 걷어서 이 국가재정 감소분을 보충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문제가 답지가 없어서 오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이 정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 가식이 정의어린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할했다. 이거 뭐냐면 자 보세요. 붕당 정치가 결국에 선조 때 이제 누가 이겼어? 선조 때가 되면은 원래 훈구랑 사림이랑 싸우다가 선조 때 사림이 이겼잖아. 사림이 이때 어떻게 나뉘는 거야? 동인 서인이 나뉘었다고. 근데 이때 동인이 이제 힘이 더 셌어요. 그런데 동인이 더 힘이 더 셌는데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있었어. 정여립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약간 평등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등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키려다가 들켰죠. 그래서 정여립이 죽어. 얘가 동인 출신이야.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선조 시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 봐봐, 이게 16세기 후반.
후관이 일인데 이거는 보세요. 서인이 남인을 백작하는 과정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이거는 숙종시대 황국의 얘기죠. 17세기 얘기야. 후관. 그러니까 선조 때랑 숙종 때 사이의 일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서인이 보세요. 이때는 봐봐. 서인이 남인이랑 싸우고 있잖아. 이때는 싸우고 있어요. 근데 서인이 남인과 안 싸우고 있어. 연합하고 있죠. 이거는 언제냐면 연합하고 있을 때 이건 언제냐? 인조 때 아니면 효종 때 아니면 현종 때 이때 서로 막 싸우진 않았어. 알겠죠? 이때까지는 서로 막 싸우진 않았다. 물론 현종 때가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말싸움 하죠. 무슨 문제? 예속 문제. 말싸움 정도는 했었는데 이제 황국 때가 되면서 서로 죽이는 거야. 아시겠죠? 어쨌든 답은 5번. 자, 그다음 10번. 가 국왕에 대한 탐구 활동. 적절한 것은 가가 즉위한 이후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되면서 급격하게 바뀐다. 이게 뭐라 그랬죠? 황국이라 그랬죠? 숙종입니다. 숙종이니까 답은 5번이죠. 자, 그다음 11번. 다음 토론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맞아요. 자의 대비 이 젊은 부인 그렇죠? 1년설, 3년설. 이 결국에 예속 논쟁입니다. 자, 예속 논쟁은 1차 기해 예송, 2차 갑인 예송이 있는데 1차는 서인이 이겼고 2차는 남인이 이겼죠. 답은 1번. 자, 12번. 밑줄 친 임금에 대한 설명. 임금이 말하기를 한 피를 감하는 정석. 이거 뭐예요? 영조. 무슨 법? 균역법. 영조니까? 영조가 했던 일이니까? 답은 상평정치. 넘어갈까요? 자, 다음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은 적절한 것은 임술연의 진주에서 난이 일어난 것은 1862년입니다. 임술 농민봉기 세도정치 시기죠. 그 다음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근데 여기 이제 전국이니까 당황해서 천재를 파견했죠. 박규수. 그래서 신용만 하죠. 삼정 이정청 설치했지만 소용없었다. 금방 없어졌거든. 이 사건입니다. 답은 이겁니다. 또 5번.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건 건원중부 오랜만에 나왔어요. 건원중부는 뭡니까? 고려시대 성종 때 만든 철전 동전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중간에 의천이라고 왕족 출신 스님 있잖아. 얘가 건의하죠. 만듭시다. 그랬더니 숙종이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활구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동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내기법을 확대했어요. 이거는 조선 후기. 그다음에 이모자 부자가 됐죠. 광자 부자가 됩니다. 농민들이 부자가 되는 거야. 민영수공업이죠. 자, 그 다음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난전을 금하는 거. 시전이 가게를 벌여놓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정조가 이거 열받죠. 이거 뭐예요? 난전권. 말이 안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조치를 뭐라 불러요? 정조가 한 신해 통공. 답은 이겁니다. 4번. 자, 그다음 15번. 이 문서의 발급이 가져온 결과. 이거 여기 있잖아. 봐봐. 뭐 교지 써 있고 임금이 말할 때 교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름 쓰면 돼. 자기 이름 쓰면 되는 거야. 가선대부를 임명하는 거야. 양반의 수가 증가한다. 이거 하나 받으면 양반 바로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장을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민과 선비와 관리 등에게 역할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분배해야 됩니다. 역할에 따라서 차등을 두니까 약간 헷갈리지만 이 역할에 따라서 어쨌든 똑같이 농민들한테는 똑같이 선비들한테는 똑같이 관리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란 말이야. 이거 균전론이에요. 균전론. 그 다음에 이거는 산천을 경계로 여라는 구역을 정합니다. 여의 농지는 공동으로 경작합니다. 공동으로 어떻게 경작하냐면 요렇게 사람들이 요렇게 여기를 또 공동 농지야. 그래서 여전론 혹은 정전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답은 4번. 자, 그다음 1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한글로 쓴 약속 증서다. 상평통보죠. 숙종시대에 전국 유통되었던 상평통보 나왔습니다. 뭐 토지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상평통보로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건 조선 후기예요. 자, 조선 후기 상황을 찾으면 돼요. 답은 이겁니다. 병난도 아니죠. 고려시대니까. 전직과 고려, 활구 고려, 정전 이거 신라, 통일신라잖아. 답은 3번. 자, 그다음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찾으면 돼요.
윤효와 박세당 몰라도 돼. 조선 후기가 나왔잖아. 알겠죠? 수능이 이렇게 쉽습니다. 어쨌든 조선 후기 이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19번 지도에 나타난 전쟁이 조선에 끼친 영향. 청나라 침입했어. 이거 뭐예요? 정묘 아니면 병자죠. 그쵸? 자, 남한산성 나왔어요. 그럼 병자호란이겠네. 자, 볼까요? 답은 2번. 여기서 병자호란에 이 받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무슨 운동? 북벌운동. 누가? 효종이 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낸다. 근데 상민과 천민들이 갓을 쓰거나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관리나 선비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린다 이거 아니야. 조선 후기입니다. 당연히 조선 후기. 이것들이 돈 많이 벌어서 조선의 양반들처럼 산다. 1번. 참고로 형평운동 이거는 1920년대 일제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유수원의 우서, 홍대영의 담원서,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재가의 북학의 이런 걸 주장했죠.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가나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 방납하던 몰입애들. 이거 뭐죠? 선해청. 봐봐. 선해청에서 아래기를. 이거 무슨 법이야? 대동법. 대동법이죠. 자, 대동법을 시행한 관청이 선해청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선해청. 자, 그 다음에 양역을 절반을 줄이라. 이거 뭐예요? 군포를 한필. 이거 무슨 법? 균역법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대동법, 균역법. 됐어요? 답은 3번. 다 맞는 얘기야. 이거 틀렸어.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를. 아니죠. 누구만 낸 거야? 상민. 일반 백성. 평상시 백성이야. 평상. 상민만 냈어요. 양반 안 냈어. 미쳤죠. 근데 양반만 4개 한 법이 누구야? 양반도 4개 한 법이 호포법이라고. 이거 누가 했어요? 이 평등한 법 누가 해줬어? 흥선대원군이 만들어줬잖아. 조선 망하기 직전에. 양반도 내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오래된 가문은 남인이고 이른바 신양, 새로된 신양, 새로운 양반, 구향, 오래된 양반. 싸우는 게 향전이라 불렀죠. 향전. 조선, 이것도 조선 후기. 답은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상평통보 나왔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는 거야. 역관 이런 데 중인이거든. 중인들도 돈이 많아. 문예 활동. 알겠죠? 시 쓰고. 알겠죠? 문장하고. 여러분들 1번 이제 요거 경시서는 고려시대의 관청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연포는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한다. 이건 헷갈릴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는 부산포에서만 교육을 했습니다. 알겠죠? 삼포가 있었잖아. 근데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는 삼포를 허용 안 해줘요. 원래 삼포가 뭐예요? 부산포, 제포, 연포 이 3가지 항구를 열어줬잖아.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야 안되겠다, 부산만 열어주자. 부산포만 열어줬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호사설, 성호이익입니다. 성호이익 알아두세요. 성호사설, 성호이익. 성호사설은 백과사전류의 저서야. 이것저것 막 다 써놓은 거야. 본인 생각을. 그래서 성호이익은 한전론입니다.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익은 한전론. 토지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 연행록은 이 북경을 다녀온 후 연행록. 요거는 박지원. 강화학파? 이건 좀 알아두세요. 강화학파. 강화도에서 자기만의 학파, 양명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만들었어요.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제두. 그 다음에 북한산에 가면은 진흥왕 순수비가 있어요. 진흥왕이 비석을 쌓아놨어.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진흥왕 건지를 몰랐습니다. 누구 건 줄 알았냐면 고려시대 왕건의 비석인 줄 알았대. 근데 이거 아니다. 진흥왕 거다. 밝혀낸 사람이 놀랍게도 추사 김정희예요. 추사라는 호를 가졌던 추사 김정희입니다. 북학위를 저술한 사람은 박제가. 어쨌든 이건 좀 외울 필요가 있다. 실학자들 이렇게 나오면 약간 이건 치사한 거 외우라는 거야. 성호 이익은 한전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의 작품은 이것도 외워야 돼요. 겸제하면 이 겸제가 호거든. 겸제 정선 바로 나와야 돼. 정선이 이제 그리는 거거든. 정선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진경선수와. 기억나죠? 진경선수가 뭐야? 진짜 경치. 우리나라가 진짜 경치다. 진짜 경치다. 우리나라가 진짜 경치라고 인식한 거죠. 기억나요? 이게 배경이 뭐야? 조선 중화주의. 우리가 진짜 중화. 왜냐면 조선 중화주의는 왜 나왔어? 명나라가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진짜 명나라는 우리였어. 그래서 우리가 중화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치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치를 그리는 거야. 대표적인 화가가 정선이에요. 겸제 정선. 정선의 그림 중에 유명한 건 금강전도,
그리고 금강전도 플러스 뭐예요? 인왕산의 재색도. 재색이 뭐예요? 맞아요. 안개 낀 그림. 인왕산에 안개가 기가 막히게 꼈다. 이거 그림을 그린 거야. 요거죠. 알겠죠? 5번이 아니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겁니다. 돈이 귀해진 것은 돈이 귀해졌다. 이거 뭐예요? 돈이 귀해졌어. 공가에서 거두어 숨겨두고 부민들이 쌓아두어 유통이 안 된다. 이거 뭐예요? 전황. 맞아요. 지금 돈전자, 돈이 황. 지금 황이 뭐예요? 농사가 안 돼서 돈이 농사가 안 돼서 가뭄이야. 가뭄. 돈 가뭄. 말라붙었어. 이거 뭐야? 조선 후기 일입니다. 조선 후기는 조선 후기에 옳지 않는 거. 이거 다 맞아. 송상, 만상, 부를 축적했어. 맞아요. 자, 만상은 청나라랑 무역한 애들 맞죠? 왜냐면 얘네 만상, 만주 상인이니까 의주에 본거지를 줬어요. 송상은 뭐야? 개성 상인이잖아. 얘네들은 청나라에다가 뭐 팔았냐면 인삼 팔았어요. 인삼 팔아서 돈 엄청 벌었어. 이거 맞죠? 외관에서 이거 했고, 그다음에 광산 이거 맞죠? 떡대가 등장했지. 그다음에 모내기법 다 맞는 얘기인데 과전법이 고려얘기잖아. 고려얘기니까 정답은 4번. 그다음 가인물에 대한 설명. 가인물 누구죠? 고을 백성이 형편이 안 좋아. 양반호를 노부 이름으로 뿔을 내게 했고, 맞아요. 의정부를 살려냈죠. 요즘에 서원이 문제야. 서원을 회철 없애라 이거죠. 자, 양반들한테 포를 내게 했어요. 서원이 문제니까 서원을 없애라고 했어. 이거 누구예요? 흥선대원군.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밑줄 그은 제도에 대한 설명.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 이원익 나왔다. 끝났다. 무슨 법? 대동법. 자, 1번 기역 디귿해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29번은 어떤 왕이죠? 맞아요. 서얼들도 나의 신하다. 서얼을 등용했던 신하. 박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 정조입니다. 정조는 2번. 30번. 다음 상황이 나타날 시기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상과 송상이 수많은 가족을 마음대로 밀무역합니다. 조선 후기야. 후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2번. 이것도 너무 쉽다. 심한데 맞죠? 풀 수 있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가 인물에 대해 설명 옳은 것은 열하일기 성인 문물 수용. 열하일기 이거 누구죠? 박지원. 청나라 가서 열하라는 곳에 가서 일기를 썼어요. 박지원 하면 양반전 알겠죠? 북한산비 추사 김정희가 밝혀냈죠. 시연역을 도입하자. 이거 김육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우서에서 산업공상이 직업적 유수원이야. 우서하면 유수원. 그다음 대동여지구 김정호. 약간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열하일기 박지원. 양반전 박지원. 자, 그 다음에 가인물의 작품. 또 나왔어요. 풍속화. 자, 풍속화. 우리나라의 풍속을 누가 그렸는가? 김홍도가 그렸어요. 그리고 김홍도의 이 풍속화를 이어받은 사람이 김득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풍속화를 김홍도, 김득신이 이렇게 그렸다면 좀 예쁘게 그린 사람이 있어. 예쁘게 그린 사람이 신윤복이야. 신윤복의 호는 해원. 김홍도는 단원. 알겠죠?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볼까요? 김홍도 아시죠? 씨름. 이러한 스타일을 이어받은 제자가 김득신. 화적이 무슨 뜻이냐면 적막함. 그러니까 고요함을 깨뜨리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고양이가 지금 뭘 물고 가고 있어요? 여기 병아리를 물고 가고 있잖아. 병아리를. 그러니까 막 엄마 닭이랑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막 놀라가지고 고양이 쫓고 있고 애구머니 막 이러고 있고. 이게 파적도야. 김득신. 풍속화. 백성이 주인공. 풍속화. 이건 백성이 씨름하고 있는 거. 근데 이거보다 이 그림이 훨씬 더 이제 깔끔하고 예뻐요. 알겠죠? 김홍도의 이 스타일, 풍속화 스타일을 이어받은 게 김득신이야. 근데 김홍도, 김득신 이 스타일도 좋은데 이 신윤복의 스타일은 되게 예쁩니다. 맞아요, 이거야. 신윤복의 풍속화예요. 월하정인. 그러니까 이 달 월자죠. 달 밑에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 거야. 데이트하고 있는 중이야. 예쁘죠? 느낌이 달라. 알겠죠? 신윤복. 그 다음에 이게 강제황 스승님이야. 김홍도의 스승님. 영통 동구도. 이건 그냥 이제 풍경화죠. 산수화. 정선의 금강전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 사이에 시기 있었던 사실. 어쨌든 답은 1번. 김홍도 1번.
다음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족산성, 양헌수. 이거는 병인양요죠. 1868년. 다음에 미국 배가 왔다. 어제안이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다. 신미양요. 1872년.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자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병인 박해. 그다음에 제 병오신 척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지금 병인양요 나왔고 신미양요 나왔습니다. 중간에 5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답은 2번입니다. 여기 황사형 나왔죠? 황사형. 이거 뭐냐면 백서가 뭐냐면 이게 비단 백자야. 비단에다가 글을 썼어요. 황사형이 프랑스에다가 조선 애들이 우리 자꾸 괴롭혀요. 우리 황사형이 천주교 신자거든. 우리 천주교 너무 괴롭혀요. 프랑스 군대 빨리 도와주세요. 조선 쳐들어와 달라고 글을 썼어요. 이게 1801년 황사형 백서 사건이야. 그래서 천주교인들 엄청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진산 사건이라고 진산이라는 곳에서 윤지충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있었어.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하고 다녔냐면 야 나 천주교 믿어서 뭘 거부하겠다? 제사 안 지낼 거야. 제사를 안 지낼 거야. 이러고 다녔어.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걸려서 엄청 죽어요. 진산 사건, 그다음 황사형 백서 사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2개. 이거는 기억해 두면 좋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 볼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 자 가는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역적 이괄의 난. 이게 이괄의 난으로 일어난 게 정묘호란이죠. 그 다음에 정명수가 심양에 있는 소현세자. 세자가 들어온 지 5년이 됐다. 소현세자는 누구 아들이야? 인조의 아들이니까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를 끌고 간 게 1637년. 플러스 5년 하면은 1641년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맞추면 되는데 당연히 요거밖에 없죠. 5번. 답은 5번. 참고로 정문부라는 사람은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에요.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곽재우, 조헌, 만큼 유명한 정문부라는 훌륭한 사람이다. 좀 적어놓을까요? 정문부, 함경도에서 활약했고 비석이 있어요. 북비라는 비석도 있다. 이 사람이 활약을 너무 대단하게 해서 북관대첩비라는 비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 자의정 최재공. 빈둥거리는 물의 배. 큰 물건부터 작은 물건까지 싼 값에 억지로 사들인다. 난전으로 몰아서 별로. 난전으로 몰았대. 끝났다. 뭐예요? 지금 난전권. 너무 심하다는 걸 지금 최재공이 일러 바치고 있죠. 왕한테. 이거를 없애버린 왕이 누구다? 정조다. 정조. 이 조치를 뭐라 부른다? 신의 통공이라고 부른다. 깔끔하다. 그렇죠? 36번 밑줄 친 이 인물은 제주도 유배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서체로 유명해요. 누구지? 우리나라 서체로 유명한 사람은 추사 김정희. 추사체 유명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세한도를 그렸대.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주 추운 시절의 그림 이런 뜻이야. 이 해세자야. 매우 추운 시절의 그림. 매우 추운데도 이 소나무랑 잣나무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추운 시절 이 김정희가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잘 나갔어요. 되게 잘 나갔어. 병조 참판까지 갔던 애인데 추사 김정희가 글씨만 잘 썼던 게 아니라 잘 나가다가 제주도로 유배 갑니다. 제주도로 유배 가서 8년이나 거기서 지내게 돼요. 8년이나 보내게 되는데 이 8년 동안 보내는데 이 자기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가 이제 별 볼 일 없게 생겼는데도 자기 부탁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이 한겨울에 꿋꿋이 서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나를 챙겨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세한도를 그려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게 이 소나무와 잣나무 같다 라는 그런 정신, 의리의 정신, 믿음의 정신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다고 하죠. 유명한 그림입니다. 시험에 이 한국사 능력 검정에도 자꾸 나와. 김정희 알겠죠? 조선 후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산비 이거 얘가 밝혀냈잖아. 이거 자꾸 나와. 자꾸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연역 도입, 김유기죠. 열하일기, 수레사용, 곽지원, 정제두, 그 다음에 기대승과 사단 칠정 농쟁, 이황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던 모습, 심화. 자, 며칠 전 주상께서 궁광과 궁광이라는 게 궁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궁궐과 중앙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양민으로 삼고, 그러니까 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풀어줬대. 나도 들었네. 그 뜻을 이어받은 게 아니겠는가. 이거 순조 때 일어난 1801년에 일어난 공노비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봐봐.
조선 후기를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만 조선 후기야. 문제 간단해요. 심플해요. 답은 결국 2번이야. 연포. 이걸로 헷갈리게 해놨어. 이거 연포 아니라 그랬죠. 부산포야, 부산포. 봐봐. 산포라는 게 계해약조. 이거 누가 한 거야? 세종대왕님이 계해약조를 맺어서 세계 항구만 열어줬잖아. 근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부산포로만 이 항구를 줄여놨어요. 알겠지? 참고로, 더 참고로 일본과 맺은 약속은 4개가 있습니다. 계해약조, 임신약조, 정미약조, 기유약조가 있는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계해약조, 기유약조 정도가 나와요. 근데 자,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계해약조는 세종대왕이 맺어준 거지. 왜냐면 대마도 토벌했잖아. 이제 계해약조를 맺었고 50척, 그다음에 세삼 이두 200석 선물로 주겠다. 이거였지. 계해약조. 근데 삼포해란이 일어났어요. 삼포해란. 그래서 이 중종 때 삼포해란이 일어나서 임신약조라 그래서 야 50척에서 25척으로 줄이겠다. 그다음 선물도 100석으로 줄이겠다. 그러다가 사량진 외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끊어버려요. 제발 늘려달라 그래서 25척 다시 회복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100석 다시 겨우 회복시켜줬어. 근데 25척도 이제 뭐 있어요. 대중소, 대형 9척, 그 다음에 중소, 그 다음에 8척 이렇게 맞춰서 와라. 그럼 25척 맞잖아. 그러니까 배 크기까지 규제하게 된 거야. 그런데 요 이후에 을묘외변이라는 사건이 또 터져요. 이거 명종 때야. 그래서 완전 단절됐었지. 단절. 그러다가 뭐가 터져요? 단절된 상황에서 뭐가 터집니까? 단절된 상황에서 뭐가 터져요? 이때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 근데 이후에 이제 기유약조라고. 이거 누구야? 광해군이 기유약조를 맺어서 20척, 그 다음에 100석, 그 다음에 우린 어디만 열어준다? 부산포만 열어준다. 이게 기유약조예요. 아시겠죠?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계해약조, 기유약조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세종은 이거 약속을 왜 했다? 세종 이게 바로 직전에 대마도 정벌을 했거든. 장군님 누구였어? 이종무 장군님이었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자, 38번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국왕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된 진할의 모습, 행사도 왕실 행사의 화려함과는 달리 안동김씨 나왔다. 국왕의 실권이 위축되었다. 이거 뭐예요? 세도정치. 세도정치는 정확하게 1801년에서 1863년까지가 세도정치 기간입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63년에 누가 권력 잡아요? 63년 말에 이때 고종의 아빠인 대원군이 권력 잡아서 세도정치를 끝내버리거든. 그 다음에 이때 1800년에 누가 죽어요? 정조가 죽거든. 그래서 세도정치는 딱 이때기야. 이때 한 63년 동안 조선이 말아먹는 거야. 조선이 이제 막장을 치닫는 거야.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맞춰야 되거든. 어렵죠. 자, 어영청 북벌 이거 아니지.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이건 아니죠. 이거는 대원군이 한 거니까. 삼정의 문란 이거 답이다. 답은 5번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필제가 누구고 윤지충이 누구? 자, 윤지충 우리 배웠지. 진산사건, 정조 때 진산사건. 윤지충이 뭐라 그랬어? 저 제사 안 지낼래요. 제사를 거부했잖아. 그래서 죽었죠. 이 신의 박해예요. 그다음에 이필제가 누군가? 이필제는 누구냐면 고종이랑 흥선대원군 시기 때 명해 지역이 또 어디냐면 영덕이야. 영덕. 경상북도 영덕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 몇 번 일으켰? 5번이나 반란 일으켰어. 약간 전문 반란업자야. 알겠죠? 약간 전문 반란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필제에 야, 이런 것까지 선다에 넣으면 어떡하냐. 그쵸? 헷갈리라고. 대단하다. 그쵸? 어쨌든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가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 우리나라에 전시한 어제한 장군의 수작이. 어제한 나왔다. 수작이 나왔어. 이거 뭐예요? 황성부 전투 나왔다. 이거 신미 양유자. 적합이 걸려. 맞죠? 이거 어떻게 본다고? 제병 오신척. 앞에 뭐다? 병인박해. 그 다음에 제병 오신척. 됐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